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1645님, 어제 소장님 이름을 김현미라고 문자 잘못 보낸 거 바로잡아서 박연미라고 불러달라고 했잖아요. 운명인지 신의 계시인지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또렷하게 말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은 TBS 경제발전소 박연미라고 답했습니다. 잘했죠? 너무나 잘하셨어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첵할 건데 1등부터 5등까지 기존의 손님들이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셨습니다. 1등 하늘밥도둑님, 우리 장원 드렸던 분이죠. 금요일에 경제발전소다. 홍제동 꿀주먹님 오늘 2등 하셨어요. 꿀주먹님이 이 순위에 별로 연연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3등이 복덩이 삼형제맘님, 김처복마니님, 케이꽃님님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다는 분 꽤 많으신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사실 생전 한 번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전화가 오면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꼭 외쳐주세요. 자, 휴가철인데 휴가 계획 취소하신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가도 갇혀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코로나가 막아도 랜선 여행은 갈 수 있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캠핑, 내 아버지의 선물, 저자이자 캠핑 전문가 김현수 작가님, 오늘도 강원도에서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짝꿍이시죠? 명욱 숙명여대 미식문화 최고위 과정 주임 교수님은 너무나 오시고 싶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방역 상황을 생각해서 6시 이전이지만 그리고 사적인 모임도 아니지만 딱 두 분씩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명우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으로 다녀왔는데 김현수 작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어디 갔었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여기서 제일 가까운 파주부터 출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포천, 용인 거쳐서 충남 당진 잠깐 들렸다가 동쪽으로 강원도 홍천, 제 집 근처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 진짜 하루 만에 가는 여행이 엄청 알찼다는 반응이 정말 많았거든요. 랜선 여행이지만 지도하고 구체적인 안내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픽으로 안내해드리니까요. 요거 잘 두셨다가 내년에 코로나 사라지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자, 명욱 교수님. 네.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먼저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한 그런 지역에 있는 양조장을 쭉 볼 건데요. 먼저 백두대간이 횡으로 지나가는 경북의 초입 문경세제. 또인데 이 문경하면 또 오미자가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경세제 바로 앞에 있는 오미자 와이너리 그리고 오미자 특구가 있어요. 네. 동모면이라는 데 있는데 여기서 스파클링 오미자를 막걸리 만드는데 그 막걸리 양조장을 소개할 거고요. 또 하나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네. 연못에 비친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백양사가 있고 우암 송시열 그리고 송강 정철 등의 숨결이 있는 전남 장성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되면은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마을 해남에 있는 해창면에 있는 양조장을 소개할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차 안 막히면 해남까지 가는 거네요. 자, 달려보겠습니다. 오미자 와이너리라 일단 오미자라는 게 달고 시고 네. 쓰고 짜고 매운맛 다 느낄 수 있어서 오미자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 와인은 대체 무슨 맛인가? 이거 정말 궁금하네요. 오미자 차 같은데요. 와인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전통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특별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오미자로 술을 못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단맛 말고는 여기 뭐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이런 것들은 다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발효작용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곳에서 최초로 오미자로 와인을 만들고 오미자로 샴페인을 만들었는데 뭐 정확하게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이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데 무려 3년이 걸립니다. 3년이요? 3년이요. 와, 네. 그 되게 비싸지 않을까요? 3년 동안 갈고 닦아서 만들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레이드로 나눠서 있는데 뭐 제일 비싼 거는 10만 원은 넘어요. 그리고 네, 저렴한 것들은 발효 기간을 조금 짧게 한다든지 도수가 좀 낮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4만 원, 5만 원 뭐 이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병 만드는데 이게 3년이 걸린다. 문경세제라는 곳이 과거에 그 한양의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남쪽에 있는 선비들이 꼭 넘어야 하는 곡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호랑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옛날에 하룻밤 머물러 가던 이 주막에서 혹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실은 정확하세요. 진짜요? 예, 여기 문경세제가 주막거리였어요. 아. 그리고 문경이라는 이름은 원래 그 축약한 이름이고요. 원래는 문희경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문을 통해서 기쁠시,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린다. 그러니까 과거 급제를 했다는 소식이 이제 문경세를 통해서 들리는 거죠. 네. 그래서 문희경서라는 말을 줄여서 이제 문경이 된 건데 여기가 다 주막거리였고 그리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와이너리를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조선 초기부터 주막이 있던 자리에 문경에 와인을 만드는 곳이 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데 오미자 와인을 오크통에서 숙성시킨다. 이것도 저는 밑줄 그으면서 봤습니다. 예, 오크통, 그러니까 참나무 통이죠. 네. 예, 그 유럽에서의 참나무 만든 통인데 이 참나무 통에서 숙성을 시키다 보면은 초콜릿 그리고 바닐라 그리고 아몬드 이런 맛이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숙성을 하면서 조금씩 알코올이 증발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맛이 좀 더 진해지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의 정말 본질인 오미자라는 농산물을 가지고 서양의 기술을 접목해서 만드는 굉장히 좀 유니크한 와이너리다. 이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오크통이 보통 위스키 이쪽에다가 담아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위스키랑 와인 쪽 많이 숙성을 시키죠. 네, 군침이 도는데 당분간 어렵겠지만요. 네, 김현수 작가님, 문경에서 이렇게 좋은 양조장이 있는데 양조장만 들렸다 오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멀리 내려갔는데 그러면 근처에서 내 마음이 머물다 올 단 하나의 캠핑장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이 양조장에서 가장 가까운 캠핑장이 한 30분 거리에 있는데요. 이 캠핑장이 아주 작은 캠핑장입니다. 사이트가 한 10개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펜션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로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캠핑장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 다니면 시끄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 도로 자체가 국도의 지선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요. 게다가 도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차량 소음하고는 좀 더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캠핑장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계곡이 반전입니다. 예. 캠핑장 바로 옆으로 계곡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여기는 햇빛이 거의 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나 우거져 있어가지고서 물도 차갑지만 햇볕도 들지 않는. 천연 에어컨. 네,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 거의 뭐 애들 입이 파래질 정도로 물이 차갑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시원하네요. 요새 계속 폭염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펜션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가기에도 참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캠핑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아이고 나는 등 베겨서 저기 텐트에서 못 잔다 하는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 내년에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근데 대낮에도 어두울 정도로 시원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경이 앞서 우리 명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막거리였다고 하는데 여기가 술 만들기가 좋은 곳인 모양이에요. 이 캠핑장 10분 거리 양조장이 또 있다고요? 네, 워낙 이 문경이요. 정말 산세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소백산맥이 딱 횡으로 종단한 곳에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그 오미자 특구라는 곳이 있어요. 문경에는. 예, 오미자 특구인 동모면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문경 땡땡이라는 그 양조장은 뭘 만드냐면 평창올림픽 만찬주 오미자 스파클링 막걸리 만든 곳이에요. 공식 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이게 문경의 술이 평창의 만찬주가 되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유출해보니 오미자 자체가 5가지 맛이잖아요. 5가지 맛이 하나를 이루어서 굉장히 멋있는 맛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약간 올림픽의 그 5대6, 오륜기, 그거를 약간 이미지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정말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뭐냐면 송이버섯 전골입니다.
예, 산세가 워낙 험하다 보니까 네. 송이버섯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를 이제 전골로 만들어주는 이제 가게들이 있는데 정말 특이한 게 이 송이버섯 전골이 굉장히 은은하면서 고운 향을 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오미자 스파클링 막걸리의 그 짜릿한 그 맛이 딱 들어가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이루어지면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맛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이곳의 특징입니다. 아, 진짜 말씀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데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김치도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김치 속에 육회를 넣어서 숙성시키는 또 이런 문화가 있어요. 아, 육회김치라고 하는데 문경이요 정말 이 나물도 좋고요. 네. 그리고 그 문경 세제 쪽에 가면은 석쇠 그 돼지고기, 불고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덕구이 이런 것들 정말 맛있고요.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김치랑 육회는 각각 먹어도 맛있는 건데 김치 속에 육회라니 이거는 반칙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데 지도를 보면은 경북의 문경하고 충북 단양이 가까워요. 이게 도담산봉, 사인봉, 이 단양 팔경으로 네네. 유명한 곳인데 우리 맞습니다. 김현수 작가님 네. 간 김에 우리 이제 맛있는 송이버섯 전골까지 먹었어요. 네네. 단양이 가깝다고 하는데 마음이 하룻밤 쉬어와도 좋지 않습니까? 네. 마땅한 캠핑장 있을까요? 그 우리 저 교수님 말씀하신 그 양조장에서 북쪽으로 월악산 국립공원 방면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가 이제 단양의 소서남 오토 캠핑장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단양에서 총 4개의 캠핑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고요. 여기는 바로 캠핑장 옆으로 단양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많은 그 단양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다음에 유속도 굉장히 빨라서 네. 평소도 그렇지만은 비가 좀 약간 오고 수량이 좀 늘어나면 이 흘러가는 소리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가 캠핑장에서 흔히들 그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텐트와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막 시끄럽다든지 안 소음이 알고 다 들리고. 싶은 옆집 네. 텐트 TMI가 다 들리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강물 흘러가는 소리가 천연 방음을 해주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이른바 백색 소음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끄럽다고 해서 잠이 안 오느냐?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잠이 잘 오더라고요. 박자에 맞춰서 좔좔좔 흘러주는 이 천의 소리라. 여기서 이제 저 그 낙양동천 지화자 이런 것만 한번 딱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예. 여기 말고 또 좋은 데가 있나요? 네. 여기서 다시 문경 방향으로 살짝 또 내려오면은 황정산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휴양림이에요. 네. 근데 이 휴양림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국립휴양림이 화롯대를 사용 못하게끔 하거든요. 그렇죠. 사계절 불날까봐. 내내. 네. 근데 여기는 일정 기간을 제외하면 화롯대 사용이 또 가능한 그런 오. 휴양림이고요. 게다가 국립휴양림 자체가 그 굉장히 그 산속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캠핑 트레일러나 캐러반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입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로 그 네. 차량 가져가시는 분이나 나는 화롯대에서 뭐 맛있는 거 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캠핑에서 중요한 게 또 불멍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거 빠지면 안 되거든요. 불멍. 예. 근데 여기서는 휴양림에서 또 불멍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네, 이게 언젠가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양조장, 캠핑장들 나중에 코로나19 잦아들면 사용하시라고 이 정보들을 지도로 저희가 그려놨거든요. TBS FM 유튜브로 쳐서 들어오시면 저희 생방송 중에 이 지도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저희가 안내해드리니까 요거 경제발전소표 지도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 전라남도 장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명욱 교수님. 네. 2017년에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양조장이 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네, 농식품부에서 이제 체험이 있고 문화가 있는 양조장으로 선정된 찾아가는 양조장이라는 곳에 선정된 곳인데요.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양조장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굉장히 레트로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긴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도 어떤 거냐면 초등학교 건물을 양조장으로 바꾼 곳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실은 이런 지역에 있는 과소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다 없어지고 건물들이 다 그 건물들을 다 재건축한다고 다 부시고 막 했는데 네. 이거를 추억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좋은데요? 가면은 네. 그쵸, 예, 아이들이 뛰놀았던 넓은 운동장 흔적 그대로 있고요. 복도를 지나가면서 양조 막걸리
만드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이제 또 장성에 또 천연 벌꿀로 또 맛을 내는 막걸리도 만듭니다. 아, 막걸리에 벌꿀을 넣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그게 신기하네요. 굉장히 매끄러워요. 벌꿀 자체가 식감이 굉장히 미끈하잖아요. 네. 근데 막걸리에 그 미끈함을 살린 거예요. 이 벌꿀로. 아, 이 한국어 능력자. 한국어 고인물이세요. 벌꿀에 미끈한 맛이 들어있는 막걸리. 이렇게 하시면 당장 너무나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게 이 양조장 하시는 대표님도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유명한 양조학의 전문가시고요. 전남대학교 미생물학자로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김진만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통주라는 문화와 그리고 과학을 같이 접목해서 만드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이런 누룩 같은 경우도 우리는 토종 누룩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근데 여기에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장성호라고 그 장성댐 아래 밑에 있는 그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네. 풍광이 또 기가 막힙니다. 물론 백양사까지도 한 차로 10분, 15분은 갈 수 있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양조장하고 캠핑장을 우리가 콜라보해서 안내해드리다 보면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술맛 좋은 데가 다 겹치더라고요. 김현수 작가님, 우리 이 근처에 장성호가 유명하다고 지금 명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백양사도 있다는데 네네네. 좋은 캠핑장도 있을까요? 여기서 뭐 걸어가셔도 되고요. 1.6km니까 걸어가도 돼요? 네, 차로는 뭐 한 2분 거리 되겠습니다. 1.6km면 어른 걸음으로 한 30분이면 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아주 여유롭게 갔을 때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는 캠핑장은 아니고요. 일종의 뭐 겉으로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장성호라는 게 사실은 강을 막은 거거든요. 네. 이 1970년대에 이제 농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황룡강을 막은 것인데 이 담수량이 춘천의 의암호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요. 인공호인데 굉장히 그렇죠. 그 저수량이 크군요. 그래서 요거 좀 찾아보면 별칭이 있는데 내륙의 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거기에 걸맞는 양인 것 같아요. 네, 의암호가 8천만 톤이면 여기가 9천만 톤이니까요. 예, 크기가 아주 장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이게 왜 캠핑장이랑 연결이 되느냐? 사실은 여기서는 일반적인 캠핑보다 캠핑은 안 되고 차박은 가능합니다. 차박. 네. 요즘에 핫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성호를 아랫단에서 막아놓은 뚝 바로 옆에 휴게소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야. 그래서 뭐 일반적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다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광대한 주차장 옆에 잔디밭도 있어서 가끔씩 차를 대놓고 캠핑카나 이런 걸 대놓고 캠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족구도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백양사 근처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캠핑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여기는 제가 한 2번 정도 갔던 캠핑장인데요. 여기 백양사 근처가 사실은 병풍산 자락입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 최대의 편백나무 조림지거든요. 편백, 향이 굉장히 깊고 좋은 그 나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저는 제 책상도 편백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집에. 플렉스. 네. 편백나무 비싸지 않습니까? 조금 투자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앉을 때마다 편백 향이 아직도 납니다. 이거 만든 지가 한 5, 6년 됐거든요.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해서 그 애기들 숟가락을 편백나무 이런 걸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네. 이 편백나무 숲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모든 나무가 편백나무입니다. 게다가 이게 모양새가 우리나라의 곧게 위로 자라는 나무가 흔치 않잖아요. 근데 편백나무는 쭉 위로 그냥 일직선으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캠핑장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안 하면은 사실은 캠핑비 낭비하는 겁니다. 피톤치드 잔뜩 먹고 와야죠. 그럼요. 네. 예. 가서는 서울 공기 다 뱉어내고 거기 있는 공기 다 담아와야죠. 피톤치드 많이 드셨다고 뭐 이렇게 난 오늘 배부르다 이게 아니라 또 먹거리 드셔야 되잖아요. 암요. 여기 백양사 근처에서 제가 1998년, 99년 요 사이에 백반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어요. 1998년이요? 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 몇 년 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 군대 훈련소가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부모님 면회 오셔서 백반을 먹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6,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반찬이 한 20가지 이상 나오는 거예요. 반찬이 20가지인데 6,000원이었다고요? 네.
근데 반찬이 하나같이 다 맛있는 거예요. 야.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길 보니까 백반집이 아직들 그대로 있고요. 지금 한 7, 8천 원 선에서 백반을 드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남도의 스케일이 여기는 뭐 반찬이 한 20가지는 돼야지 뭐 좀 집어먹을 게 있지 이렇군요. 그렇죠. 그게 대접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근데 같아요. 지금 가도 이런 백반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다음에 요즘에는 거기 산채 비빔밥? 거기 그 산채 비빔밥을 또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유명한 집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캠핑 가시면은 피톤치드로 몸을 건강히 하시고 네. 먹거리로도 몸을 건강히 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약소하게 반찬 20가지. 네. 전라도 가정식 생각만 해도 이 군침이 고이는데 명욱 교수님. 네. 장성에서 우리가 안 먹고 가면은 서운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실은 장성이 의외로 유명한 게 이제 소고기가 유명해요. 한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우를 가지고 한우 구이를 먹기에는 약간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한우 육회 비빔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이 벌꿀 막걸리를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매콤한 듯한 이 비빔밥의 맛과 향을 벌꿀 막걸리가 싹 잡아주는 매끈하게. 매끈하게. 네, 그 기억이 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육회 비빔밥에 막걸리는 일단 뭐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 이쪽이 또 한우가 유명하군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먹어보고 싶은데 자, 전남까지 왔습니다. 우리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엑셀을 밟다 보면 막걸리계의 롤스로이스를 만날 수 있다. 막걸리계의 롤스로이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뭐 무슨 그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그 기술이 집약된 그런 자동차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걸리를 거의 그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의미로 이제 막걸리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지금 실은 바꾸셨어요. 이게 이제 상표권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럼 페라리로 바꾸셨나요? 비슷한 그냥 알코올 도수가 기존의 막걸리는 한 6도 정도 되는데 네. 이거는 발효를 길게 하고 또 안에 원료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그 18도까지 올린 거예요. 막걸리가요? 네, 일반 막걸리 3배가 넘습니다. 네. 이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고가 막걸리로 지금 매니어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막걸리 만드는 곳이 바로 이 해남의 그 해창면에 있는 양조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네. 700년 된 배롱나무 등 40여 종의 꽃과 나무들이 객을 맡고 있는데 정원도 아름답다고 하셔서 여기는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위적인 모습이 들어가지 않은 가장 정원이 아름다운 양조장이에요. 이게 아픈 역사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거의 100년 전에 일본인 시바타 히코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정미도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건물에서 살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아픈 역사지만 남겨놓고 지금 양조장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바로 양조장 앞에는 그 미국 창고, 거대한 미국 창고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수탈을 당했던 그 안타까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저는 뭐 한 3년 전에는 저희 아들내미랑 같이 역사 투어를 이쪽으로도 가기도 했습니다. 역사도 배우면서 네. 정원이 예쁘면 MZ세대가 보기엔 바로 인스타각이네요. 그렇죠.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런 양조장이라는 맞습니다. 말씀인데. 저는 이제 1년 동안 이끼가 변하질 않아요. 1년은 사진사처럼 있는 푸른 이끼. 살짝 언덕이 있으면서 이게 약간 불교에서 오는 모든 형태가 다 들어가 있는 살짝 강 같은 연못 물도 흐르고요. 또 우물도 있고. 그렇군요. 이게 주조장하고 그 주변에서 보면은 당시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정비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 비석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그 비석에 담긴 의미가 크다면서요? 네, 여기 뭐냐면은 비석이 있는데 원래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그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에 백제인 수수허리라고 하는 인물이 술 빚는 법을 전래줬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수수허리라는 인물이 그 일본의 술의 신으로 옹립이 돼요. 근데 그 같은 그 술의 신인 그 수수허리, 수수보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분에 대한 그분을 부르는 종도 있고 비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선 술의 신이 우리를 가호해서 이렇게 맛있는 술이 만들어지는 것이야라는 그런 또 우리나라 역사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백제의 역사도 있고 일본에게 수탈당했던 일제강점기의 가슴 아픈 역사도 있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억하면서 좀 더 발전시킨 현재가 공존하는 곳인데 맞습니다. 여기에 황국신민 서사비라는 비석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일제에 대해서 충성을 했던 일본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수탈을 해왔을 거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상으로 받은 비석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 암흑의 시대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실은 역사 인식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항상 되뇌는 문장인데 자 여기까지 구경을 했어요. 그 다음 해남까지 내려갔다 치면 우리가 바닷가에서도 캠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땅끝마을 해남에 갔습니다. 김현수 작가님 여기에서 우리 어디 가볼 데 없을까요? 여기 가볼 데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어차피 바닷가니까 바닷가가 다 뭐 캠핑장이라고 보면 될 텐데 사실은 제가 조금 욕심내서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데가 있어서 좀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금방 그 양조장에서 완도로 내려가십니다. 완도. 예, 그러니까 차로 한 30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십니다. 배를 타고 한 50분 이동하셔야 돼요. 또 배 타고 가고 있어요. 차를 싣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도착했어요. 도착이 청산도입니다. 네. 청산도 하면은 알듯 말듯 이런 말씀들 하실 것 같은데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 이름이에요. 영화에서 아마 아름다운 풍경을 보셨을 겁니다. 서편제. 서편제 촬영지이기도 했고요. 2006년도 드라마 그 봄의 왈츠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배경도 역시 청산도였습니다. 그럼 뭐 풍경은 일단 떼어 놓은 당상이고 캠핑할 만합니까? 여기가 다 해변 캠핑장인데요. 그 청산도의 마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계세요. 근데 총 3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서쪽에 있는 제가 그 해변 캠핑장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낙조가 너무나 이쁩니다. 왜 서쪽에 있으니까요. 김현수 작가님 낙조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감성적이십니다. 좀 감성이 남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좀. 그래요. 청산도의 낙조 이것까지 기억을 하고요. 지난주부터 2주에 걸쳐서 안내해드렸던 랜선 여행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 비자발적 자가격리 상태인 모든 분들께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경제발전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TBS FM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저희 생방송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국 숙명여대 미식문화 최고위 과정 주임 교수님 그리고 멀리 강원도 홍천에서 오신 캠핑 전문가 김현수 작가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